예, 변호사님. 지금 민주당에서는 공천 작업이 한창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친명 입장에서는 비명은 일부 몰아냈으니까 이제 타켓이 친문으로 돌아가는 것 같고 친문을 공천에서 탈락시키려면 명분이라는 게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냥 당신 그만둬 할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 뭐 3선 이상을 전부 다 물갈이 한다든가 뭐 이런 어떤 특정한 기준이 있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친명은 빼고 친문만 공천에서 탈락시키려면은 그에 합당한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걸 이제 아마 대선 패배 책임론 이걸 지금 들고 나온 것 같은데 대선 패배 이 친문이 패배의 책임이 있습니까? 대선은 자기들을 친명이라든가 이재명이 지른 거 아닌가요? 우리 옛말에 잘 되면 지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친명에서는 이 친문 인사들의 공천 문제에 가서 나서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윤석열 총장을 누가 임명했냐. 이제 그래가지고 사람 만드는 거 아니냐. 그렇게 대선 후보까지 만드는 거 아니냐. 저는 그게 검찰총장을 시킨 게 문제가 아니고 조국 장관을 민정수석의 장관 시킨 게 결국 윤석열 총장을 대통령까지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법률에서 인과관계란 말이 있습니다. 어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데 그걸 느리다 보면 한해 없어요. 그걸 갖다가 절대적 인과관계라 그래가지고 어떤 범죄인이 생겼으면 엄마가 결국은 애를 낳은 게 잘못이다 하는 정도까지 그걸 인과관계로 삼는 설까지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말이 안 되니까 상식적으로 상당 인과관계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범위 내의 인과관계가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이 윤석열 총장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 및 친문이 과연 이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느냐 이거는 너무 억지가 아닌가. 너무 인과관계가 멀잖아요. 그 중간에 저는 조국 아까 좀 전에 말씀 민정수석을 장관에 임명한 거 그다음 이거는 또 친문에서 이야기한 거 하지만 이낙연 후보가 됐으면 무조건 이겼다. 그렇게 문제가 많고 욕설 파문 이런 여러 가지 검사 사칭 문제가 많은 이재명 후보기 때문에 떨어진 거다. 그게 왜 친문 책임이냐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책임을 갖다가 전가하고 있는데 제가 심판은 아니죠. 심판을 판정을 들자면은 이재명 후보가 떨어진 거는 낙선한 거는 이재명 후보 본인의 어떤 리스크가 워낙 많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봐야지. 그렇죠. 대장동 백현동 개발 특혜, 경기도 법화이용, 수십억 변호사비 대납, 그리고 대법관 재판 거래 등 아주 그냥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이 터져 나온 거 아닙니까? 저도 민주당 보수는 보수지만 민주당의 지금 사람 중에 이재명 대표만 아니면은 충분히 대통령을 할 수 있는 만한 인물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친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결국 이 이재명 대표는 지금 꿈이 2027년 대선 후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앞을 가로막는 사람이 없어야 되니까 비명 쫓아냈고 그 다음 친문의 인사들 이번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보면 이재명 대표가 조금 상대하기에는 너무 거물들이에요 사실은. 운동권 경력도 이거는 아예 비교가 안 되고 이재명 대표는 운동권 안 했잖아요. 그 다음 정치 어떤 수완이라든가 그러니까 혹시 이 친문이 또 이낙연 지금 개혁 무슨 당인가요? 하도 당이 많아서 새로운 미래죠. 그분들 또는 제3의 인물을 대선 후보로 들고 나올 때 이분들이 옹립하고 하자 할 때 이재명 대표로서는 엄청난 데미지가 될 수 있잖아요. 경쟁 상대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걸 사전에 제거하자. 그래서 아마 친문을 쳐내야 되는데 그 구실로 결국은 지금 말씀드린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명 이걸 가지고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하는데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이 일정 부분 기여했다, 추천을 했다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만은
임종석이 지금 가장 타켓이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특히 친문 중에서도 네, 예. 왜 임종석만은 그립감이 있고 구심점 역할을 할 사람이 지금 그렇죠. 친문 중에는 없어요. 그렇죠. 현재 친문들은 이재명 눈치만 보고 지리멸렬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임종석이가 배지를 달고 들어오면은 이게 뭐 강력한 경쟁 상대가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정적이 될 가능성이 그렇죠. 큰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임종석한테 뜻을 두는 것 같은데 임종석 입장에서는 나는 비서실장을 문재인 초기 1년 6개월인가 뿐이 안 했다. 그 이후로는 사실상 그 정계 은퇴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갖고 무슨 대선이고 뭐고 거기 관여한 바도 없고 조국 장관 임명할 때 자기 아무 관계가 없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임종석 그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 네. 그 초기에는 모르지만 문재인 대통령 그 이후에는 역할 한 게 뭐 내부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공식적으로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인도 정계 네. 은퇴를 그러니까요. 선언하고 사실상 무슨 남북관계 무슨 그런 부분에 기여하겠다 해가지고 안 했죠. 외곽에 네, 머물러 외곽에서 있었지. 머무르는데 무슨 대선 과정에서 캠프에 참여했다든가 또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맡지를 않고 맡겨주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표가 지금 두려워하는 거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무슨 대선 후보가 되겠습니까? 그 어떤 대북 문제라든가 이런 걸 볼 때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만일 이 더불어민주당이 들어와 버리면 이재명의 대항마 구심점이 되니까 8월이면 당권 도전 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재명 얘기가 대표는 지금 사법 리스크가 지금 이제 진행이 하도 느려가지고 그렇지만은 내년 8월이면 적어도 그 저기 선거법 위반, 검사 사칭 그 문제에 관한 이런 건 판결이 날 가능성이 많거든요. 내년 8월 이전에는 네. 올 8월인가요? 올 8월이죠. 올 8월이죠. 그러나 지금 대법까지는 어떻게든 이 선거법 재판이든 모든 사법 리스크는 2027년까지 끌고 가겠다. 그렇더라도 그 1심 생각 판결이 아닙니까? 나더라도 예. 이재명 대표가 이때까지 자기가 검찰 독재, 검찰 탄압이라고 한 명분이 상당 부분 희석되지 않습니까? 예. 이 때문에 이게 만일 유죄 판결이 나고 다른 것도 상당히 진행돼 가지고 그 판결 선고가 만일 된다면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될 때 8월에 전당대회 네, 그렇죠. 이거는 전혀 안심할 수 없죠. 예. 지금은 잠재적이고 아직은 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탄압이라는 걸 갖다 내세워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옹이하고 있지만은 법원에서 판결이 나버리면 네. 그 어떻게 더 이상 옹호한다는 게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그걸 걱정하는 것 같아요. 물론이죠. 네. 1심 판결이 나가지고 사실상 뭐 정치를 더 할 수 없는 뭐 1심 판결이 나는 경우 항소심이라든가 대법에서 바뀔 가능성이 아주 적은 경우가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당내의 기류도 달라지고 임종석이가 들어서 딱 90점 역할을 하면은 지금 친문이 예. 머릿수는 많은데 멸렬해지죠. 친명은 적더라도 똘똘똘 뭉쳐있다. 있고. 그리고 당대표가 당권을 딱 쥐고 네. 있고 지금은 또 공천권까지 공천권까지 쥐고 있으니까. 있으니까 친문들은 질이 멸렬해갖고 지금 눈치만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만 좀 살려줘. 그런 아주 비겁한 모습을 대부분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싹을 싹을 자르자.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다급해졌나 하면은 이번에 선거제 준연동형 그거 하면서 자기 친문 현근택이 그다음 그 이경 예. 이런 사람들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공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위성 정당 시켜가지고 비례대표 만들어가지고 윤미향, 김우경 같은 사람을 예. 만들어 신명을 좀 확대 강화하겠다는 그게 이번에 친문에 대한 배척과 더불어서 결국은 친정 체제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모든 수를 다 쓴다는 생각이 들죠. 정성호 친명의 좌장도 이 7일 날 예. 문재인 정부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분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실패, 조국 사태, 소주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국은 정책 실패를 통해서 정권 교체에 실패한 것 아니냐 하는데 이 정성호를 비롯해서 지금 친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문재인 정권 때 이런 정책에 대해서 비판 한번 했습니까? 안 했죠. 다 오히려 옹호했죠. 옹호했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 그러니까 전혀 명분이 안 명분이 되는 없죠. 거예요. 오로지 그 아까 이상한 예. 그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하고 이런 거 아까 제가 인과관계가 도저히 있다고 볼 수 없는 걸로 지금 나서고 있는 거죠. 예. 이런 것을 보면은 이 친명이 앞서도 얘기한 대로 이재명 대표의 위협적인 인물들에 대해서는 아예 공천을 주지를 않아갖고 네. 싹을 잘라버려야겠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임종석일 수도 있고 이광재 같은 사람도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종로 가려다 지금 결국 포기를 네. 하고 예. 여기저기 지금 기웃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장관급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다 이인영 씨도 거기 속하나요?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 진선미, 네. 도종환 이런 사람들, 네. 이른바 이 비문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장관급이라 해서 치고 사실은 윤석열 정부 탄생에 1등국 씨는 추미 아닙니까? 추미애죠. 예. 또 장관급이라 했더라도 전현희 여기도 권익위원장이어가지고 장관급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수석 대변인하고 있는 권칠성이, 네. 황희 이런 사람들 장관급인데 이거는 친명이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속셈이 너무 뻔히 드러나는 거죠. 결국은 그 배우가 지금 언론에서도 동아일보가 보도를 해서 우리도 방송을 했습니다마는 지난 5일에 친명 지도부가 모여가지고 이른바 뭐 살생부를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장관급이라든가 청와대에 있었던 수석 이상의 고위직에 대해서도 칠 사람, 안 칠 사람 이렇게. 선거 때만 되면 나타나는 살생부.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뭐 자진해서 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런 일이 일어나기 이전에 이 당대표실 정무조정 부실장이었던 그 김지호라는 사람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불출마나 험지 출마를 해야 한다. 이렇게 직격을 하고 나섰어요. 부실장 정도라고 뭐 아주 그러니까요. 정치권에서 감히 임종석하고는 뭐 상대가 아예 다윗과 골리앗 정도인데. 그렇습니다. 그 사람 말로 했겠습니까? 자기 생각으로. 그리고 이현이라고 네. 민주연구원 뭐 부원장인데 이 사람도 원래는 동작을에 출마를 하려다가 지금 청주 흥덕 도종환 전 장관이 있는 그쪽으로 이렇게 배치가 된 모양인데 이 사람도 납득할 만한 명분이 있어야지 그런 명분도 없이 문재인 정권에서 고위직을 지냈던 사람들이 나서면 되느냐 이렇게 하고 나섰다면 거기에서부터 이 슬슬 군불을 떼기 시작할 때 벌써 저는 이게 외곽을 먼저 치면서 중심으로 들어오는 그런 전략이 아주 전형적인 전략 아닙니까? 그러면서부터 이렇게 서서히 하더니 나중에는 6일날, 5일날 그 친명 지도부 모임이 있었고 6일날 이명백 공관위원장이 윤석열 정권 탄생에 기여한 사람들은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라. 이렇게 또 하고 나온 거 아닙니까? 공관위원장이라 그러면은 어떤 심판 아닙니까? 일종의. 근데 심판을 어떻게 어디서 모셔왔는지 그 완전히 친명 심판을 모시고 왔네요. 친명이죠. 아니 그러니까 원래 임명백이는. 그래도 그 공관위원장 들어오면은 좀 중립적인 듯한 모습을 보여줘야지 이렇게 대놓고 친명적인 발언을 한다는 거 있죠. 이건 뭐 그렇지 않아도 비명 그다음 친명 친문 간의 싸움이 지금 앞으로 엄청나게 공천 두고 일어날 건데 이렇게 되면은 그 분당까지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심하게 이 공천을 갖다 공천권을 휘두르고 공천권을 휘두르는 건 또 좋아요. 좋은 사람을 뽑기 위해서. 그런데 이거는 자기 적들만 출연하기 위해서 공천권을 행사한다면 누가 승복합니까? 그러니까 친문을 다 자르지는 않겠죠. 순한 친문들은 남겨둬야지. 그 사람들을 다 자르면은 일하기 신당으로 가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핵심적인 포인트 역할을 할 사람들, 리더격인 역할을 할 사람들만 쳐버리면 되거든요. 거물만 치고 그다음 뭐 놔두면 어차피 나중에 또 공천이나 이런 문제 있으니까 이재명 대표한테 바짝 엎드릴 사람들만. 그렇죠. 올 8월 당권만 지고 나면은 이제 곧 대선으로 달려가기 때문에 그 가장 강력한 대선 주자가 뭐 지금 이재명 빼고 뭐 임종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진입을 못 하면은 김경수는 또 영국가 있고
또 조국이 설사 진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그 사람이 지금 뭐 감옥을 가느냐 마느냐 하고 있는데 지금 예, 대법 판결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아닙니까? 뭐 지금 대부분 체제에서는 금방 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조국도 뭐 제외되는 거고, 그러니까 몇 사람만 쳐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적이 될 만한 예, 사람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감히 이 정치권에서 공격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김재호라는 정무조정 부실장이 딱 신호탄을 올린 것은 거기 정무조정실장이 김영진 아주 7인의 멤버고 이재명의 핵심 측근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저기 아주 미약한 사람 예. 하나 내세워 가지고 군불 떼고 그리고 이제 그걸 슬슬 기름을 붓는 예, 것이죠. 예. 그런 것 항상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 정치권은. 결국은 이 최종 배우는 이재명인데 이재명은 지금 신문 쪽에서는 당대표가 이렇게 분란이 나면은 뭔가 입장을 밝히고 이걸 좀 조정을 하든가 정리를 해라 하는데도 딱 아니 신문이 뭐 정치를 초단입니까? 왜냐하면은 이게 전부 다 이재명의 어떤 뒤 배후에 예. 어떤 뜻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재명은 뒤에서 고소라 그러죠. 고소한 이런 그 웃음을 지금 짓고 있는데 예. 무슨 조정을 하고 아이고 이 친문도 이 정치를 오래 안 하려고 그러는지 이상한 말씀하시네요. 어쨌든 이렇게 친문들을 쳐내기 시작하고 그중에 이제 가장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임종선과 노영민은 네. 좀 배려를 해달라고 여러 차례 그 단독 회동을 했지 않습니까? 지난 네. 4일에도 했고 그 이전에도 찾아갔을 때도 많이 했죠.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공천에서 만약 탈락시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결국은 뭐 이 친문들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 진두지하에 뭐 다는 안 나갈 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근데 거물들은 나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네. 나가가지고 지금 제3당 뭐 이낙연 당이라든가 이쪽하고 그 합치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예단을 할 수는 없죠. 뭐 임종석이라는 사람이 과연 이낙연도 친문이기는 합니다만은 서로 그렇게 화합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지금 거기도 4개 그룹이 예. 단일화랄까 예. 연합정당을 만든다고 하는 상황에서 서로 예. 지금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고 그 중에는 이준석까지도 포함되는데 그러니까요.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과연 그러네요. 가능할 저는 문제인지. 뭐 이 당에서 버티기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렇다고 혼자 나와서 뭐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예. 이 총선 전국에서 나가가지고 잘 된 게 거의 없다는 예. 그런 자신감도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예. 대표가. 어쨌든 뭐 명문 갈등 이것이 공천 전국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정말 귀추가 주목된다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뭐 무소속으로 나오고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내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요. 저는 그걸 모르니까 그 부분은 이 뭐 속내를 알 수가 있어야죠. 예.